Several hundred people were already lining up at dawn on Thursday to make sure they were first in line. And as soon as the doors opened in this Paris suburb, customers rushed into the little discount store. There was chaos in the shopping aisles within a matter of minutes. They had all come hoping to buy a fan or an air conditioner. Some were luckier than others. I got here on time just as they opened. My mom, I don't know how she did it. She found fans right away. We are really happy. 운이 좋았던 사람들은 저렇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훨씬 많은 사람들의 한숨이 있었습니다. 이 매장에 준비된 물량은 에어컨과 선풍기를 합쳐 30대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아수라장 속에서 사람들이 진짜로 찾고 있던 물건은 이 작은 할인 매장에는 아예 놓여있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삼성과 LG의 에어컨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장폴 듀랑입니다. 파리에서 소비자 문제를 취재해온 지 15년 된 기자입니다. 물가나 유통 문제를 주로 다뤄왔지 가전제품 취재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파리 근교의 한 할인 매장 앞에서 벌어진 소동을 취재하러 갔다가 저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마트에도 에어컨은 많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 작은 할인 매장까지 새벽부터 줄을 서시는 겁니까? 그는 지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데는 아예 없거나 있어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한대요. 그것도 삼성이나 LG 제품 얘기고요. 여기는 그냥 뭐라도 살 수 있으니까 온 거죠. 저는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삼성이나 LG. 왜 하필 그 두 이름이 이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튀어나온 걸까요? 저는 매장 직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 준비된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직원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에어컨과 선풍기 합쳐서 30대뿐이었습니다. 100명이 넘게 몰려올 걸 뻔히 알면서도 그만큼만 들어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에어컨을 이렇게 광고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명이 올 걸 알면서 10대, 30대만 준비해 놓는다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그런데 취재를 하며 알게 된 사실은 더 놀라웠습니다. 이 할인 매장에 있는 제품들은 전부 이름 없는 저가 브랜드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보급형 선풍기였습니다. 정작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삼성과 LG 제품은 이 매장에는 애초에 입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대형 가전 매장에 가야 겨우 구경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재고가 없어 예약되기만 몇 달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아수라장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염철 쇼핑 열풍이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물건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눈앞에 대체품을 두고 서로 밀치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품귀 현상은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소동이 파리만의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취재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동부 모젤 지역의 한 작은 매장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반복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새벽부터 줄, 문이 열리자마자 벌어지는 몸싸움, 결국 경찰 출동까지. 저는 소비자 단체 관계자에게 연락해 물었습니다. 이런 판매 방식을 좀 더 엄격히 규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실제로 상황을 통제 불능으로 만들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을 아예 금지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해당 마트 체인 본사에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본사 측은 여러 매장에서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짧은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왜 이렇게까지 물량이 부족한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답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의 중심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두 이름이 있었습니다. 삼성, 그리고 LG. 저는 파리 시내의 대형 가전 매장 몇 곳을 돌아다니며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 매장 직원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말도 안 되게 팔려요. LG는 이미 예약이 끝났고 삼성도 다음 입고 날짜를 장담할 수 없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저기 진열된 다른 브랜드도 충분히 시원할 텐데요. 왜 다들 그 두 브랜드만 찾는 겁니까? 직원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단순한 성능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매장 건물도 오래된 건물이라 실외기 설치가 원래 까다로운데
그 두 회사 제품 중에는 그 규정 안에서도 설치가 되는 모델이 있거든요. 유럽 사람들 규정 까다로운 거 아시잖아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유럽의 건물 규정까지 고려해서 제품을 만들었다는 겁니까?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허가받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모델도 있고 이동식 제품도 있어요. 어떻게 딱 맞춰 이런 제품들을 내놨는지 저희도 신기할 정도예요. 매장에서 나온 저는 급히 SNS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삼성과 LG 제품을 구하는 방법을 묻는 글들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로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직구는 가능한가요? 그 밑에는 이런 댓글도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집주인 허가 없이는 실외기를 못 다는데 그 제품은 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럽에도 에어컨 브랜드는 많습니다. 가격이 더 저렴한 제품도 있고 오래된 유럽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삼성과 LG만이 유럽이 그토록 까다롭게 지켜온 조건들을 통과하고 있는 걸까요? 그 무렵 저는 파리시가 소집한 긴급회의를 취재하게 됐습니다. 폭염으로 쓰러지는 취약계층이 늘면서 열린 자리였습니다. 회의 중 한 의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낡은 원칙을 지키겠다고 사람을 잃고 있는 게 아닙니까? 당장 대책이 필요합니다.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이 소동이 단순한 여름철 해프닝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이 밀치고 싸우는 것은 선풍기 한 대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조건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궁금증을 덮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삼성전자 프랑스 법인의 연락처를 찾아 문의를 보냈습니다. 파리에서 소비자 문제를 취재하는 기자인데 최근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품귀 현상과 관련해 여쭙고 싶은 게 있다고 말입니다. 답장은 예상보다 빨리 왔습니다. 마침 파리에 사무실이 있으니 직접 찾아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다는 답이었습니다. 이틀 뒤 오후 저는 파리 시내의 삼성전자 프랑스 법인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담당자가 저를 회의실로 안내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듀랑 기자님. 요즘 저희도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질문부터 꺼냈습니다. 지금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동,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선풍기 한 대를 두고 몸싸움까지 벌이는데 정작 그 이유는 삼성과 LG 제품을 구하지 못해서라고 하더군요. 담당자는 잠시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도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물량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다들 확신에 차서 두 브랜드만 고집하시는데 정작 뭐가 다른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담당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차이는 성능보다 조건에 있습니다. 저희는 문화재는 지켜야 하는데 여름은 점점 더워지는 그 모순된 상황에서 제품을 만들어 왔거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만족시킨 겁니까? 유럽에서는 여전히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요. 저희는 포기하는 대신 방법을 계속 바꿔왔습니다. 실외기 위치, 배관 방식, 심지어 외장 색깔까지도 건물에 맞춰 조정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게 저희 방식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아수라장의 근본 원인이 결국 이 한 문장 안에 있었던 겁니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정교하게 하나하나 맞춰서 만드는 방식.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럽 시장을 겨냥해서 처음부터 만든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 조건들을 이렇게 정확히 맞출 수 있었던 겁니까? 담당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 프랑스 사무실에서 답해드리기엔 한계가 있어요. 이 기술이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한국의 특수한 환경이거든요. 서울 쪽 엔지니어들이 더 정확히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분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볼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시차만 맞추면 화상으로 연결해드릴 수 있어요. 며칠 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화상 미팅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는 두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지난번 파리 사무실에서 만났던 담당자와 서울에서 접속한 엔지니어 한 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듀랑 기자님.
궁금한 게 정말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마치자마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선풍기 한 대를 두고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 자리에 없는 삼성과 LG 제품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까? 서울 쪽 엔지니어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제품은 성능의 차이가 아니라 조건을 만족시키느냐의 차이입니다. 유럽은 오래된 건물이 많고 문화재 규제와 임대주택 규정이 엄격하잖아요. 실외기 하나 다는 것도 쉽지 않은 환경이죠. 저희는 그 조건 안에서 작동하는 제품을 만들어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 대 한 대 맞춤 설치가 필요해서 대량으로 빠르게 공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유럽 시장을 처음부터 겨냥하고 개발하신 겁니까? 엔지니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럽만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저희가 가진 기술을 유럽 조건에 맞게 조정한 거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술은 원래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엔지니어는 화면에 지도 한 장을 띄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저희는 유럽 시장을 위해 이 기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 살아온 환경이 유럽과 놀랍도록 비슷한 조건이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여름엔 폭염과 장마가 반복되고 겨울엔 혹독한 한파가 찾아옵니다. 국토는 좁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비율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습니다. 에너지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저는 노트에 그 말을 옮겨 적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극단적인 기후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저희는 원래 이런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냉방만 잘하는 제품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해야 했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했습니다. 전기는 최대한 적게 써야 했고요.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지 못하면 저희 시장에서는 아예 팔리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네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인버터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엔지니어는 그래프 하나를 띄웠습니다. 예전 방식은 실외기가 켰다 껐다를 반복하면서 온도를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력 소모도 크고 냉난방 전환도 느렸죠. 저희는 압축기의 회전수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인버터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덕분에 하나의 기기로 미세하게 온도를 조절하면서 전력은 오히려 덜 쓰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기술에 매달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경쟁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엔지니어는 잠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희 나라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토도 좁고 인구 밀도는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높고요. 그런 환경에서 삼성과 LG는 냉장고 하나를 내놓아도 서로 몇 달 안에 더 나은 제품을 내놓는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그 경쟁 덕분에 기술이 멈추질 않았던 거죠. 그리고 국내 시장이 워낙 작다 보니 처음부터 수출을 전제로 사업을 키워야 했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통해야 한다는 전제로 계속 제품을 바꿔온 겁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지금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동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유럽이 지금 겪고 있는 품귀 현상은 수십 년간 부족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져진 기술이 뒤늦게 세계와 만나면서 벌어진 필연적인 병목이었던 겁니다. 화상 미팅을 마친 뒤에도 저는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무더운 파리의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다시 그 할인 매장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취재 수첩을 든 채로 매장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까? 관리자는 지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희도 본사에 물량을 더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저희 매장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 브랜드예요. 저희가 뭘 더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이번 사태의 진짜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눈앞의 아수라장은 결과일 뿐 원인은 훨씬 더 먼 곳에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자원도 없고 좁은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했던 어느 나라의 절박함. 그 절박함이 만들어낸 기술이
지금 파리의 한 할인 매장 앞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소비자 단체와 시의회 관계자들에게도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매년 여름 같은 소동이 반복될 거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일부에서는 특정 기업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정작 중요한 건 브랜드가 아니라 유럽 제조사들이 왜 이만큼 따라오지 못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느 쪽 주장도 섣불리 결론 내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번 여름 파리의 할인 매장 앞에서 벌어진 아수라장은 단순한 폭염 특수가 아니라 유럽이 오랫동안 대비하지 못했던 냉방 기술의 공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노트북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원했던 건 선풍기 한 대가 아니었다. 삼성과 LG라는 이름 뒤에 쌓여있는 수십 년간 부족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어느 나라의 방식이었다. 저는 15년간 소비자 문제를 취재해 오면서 이렇게까지 한 나라의 기술 하나가 다른 대륙의 여름을 이렇게 뒤흔드는 광경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마 올여름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